그러면 11월에 쇼코버링 들어온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첫 번째로 트럼프 그 빼딱 꼼벌리 악재가 소멸되고 금투세가 윤곽을 드러내고 공매도도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이제 세 가지 호재가 대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11월, 12월, 1월까지. 지금 유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그만 더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 왜 또 빠지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두 번째 허상형 상세, 세 번째 사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 세장은 비관에서 태어나서 회의에서 자라고 긍정에서 낙관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행복감에서 죽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 네. 지금은 회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비관을 넘어서 스캡티시즘이 현재 2차 전지 주도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되게 좀 희망적이고 잘 될 것 같은데 실제 주가는 왜 빠지지? 막 이런 느낌. 오를 때는 지금 이 바닥 치고 올라가니까 내가 사야 되나 싶고 떨어지는 건 바닥까지 다시 가나 팔아야 되나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교차되는 요 쌍바닥 패턴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 쭉 드렸습니다. 이제 이 궁금하신 분들은 18,000원 결제하시고 지난 방송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LG엔솔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지금 444,000원을 찍고 여기는 입형이 모여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정병 상태로 지금 접어들었다. 정필 조 상태로 접어들어갔고 이렇게 이제 조정할 때 이 61선 같은 이제 무거운 이평선은 되게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 높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100%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유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그만 더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한 주 지나서 풀잖아요. 지난주에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못 써먹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LG엔솔이 없다. LG엔솔을 이번에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때 61선에 근접했을 때 매수 시점을 노리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죠. 강한 양봉으로. 우상향하는 무거운 이평선에 근접할 때는 매수 시점이다. 이평선 매매에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요 무렵 때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빔이 많이 올랐어요. LG엔솔 지금 팔아갖고 에코프로빔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많이 푸시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제 21선을 깬 거기 때문에 61선에서 이제 반등 노려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저기 쌍바닥 패턴, 이제 더블 바텀 패턴을 말씀드릴 때 이제 조정할 때는 거래가 줄고 상승할 때는 거래가 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빔의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이 정배된 상태 아니고 이평선이 이제 모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적으로 이게 더 불안한 상태라고. 조정폭이 이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소지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 제가 다 드린 거잖아요. 지금 이제 166,400원일 때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좀 추가적으로 더 빠져갖고 156,60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거의 쌍바닥에 근접해 있는 두 번째 바닥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장성세. 지금 이제 11월 되면은 이제 이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주식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쉬쉬하고 있는데 이제 이데일리 가서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눌러야 된다고. 갚기 전에 많이 눌러줘야 돼, 최대한. 그러면 11월에 쇼코버링 들어온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첫 번째로 트럼프 그 빼딱 꼼벌리 악재가 소멸되고 금투세가 윤곽을 드러내고 공매도도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이제 세 가지 호재가 대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급상 호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11월, 12월, 1월까지. 강한 확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니까. 틀려도 책임 안 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허장성세를 하기 위해 갖고 에코프로빔, 특히 공매도가 많은 에코프로빔 관련해서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KB증권에서 에코프로빔 시장 수요 부진 장기화해서 목표가를 떨어뜨리고 실적 악화에 재무부담 가중돼서 이제 에코프로빔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 착해짐에 포항 캠9 공장 준공을 미룬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이 공장 작은 공장이에요. 큰 공장은 유럽 공장인데 유럽 공장은 지금 11만 톤 이제 캐파를 해갖고 내년에 다 완공돼요. 이거는 작은 거예요.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트럼프의 4년에도 전기차 성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누구냐? 한병을 하는 겁니다. 한병화 텔레그램입니다 이거. 한 연구원님이 이제는 모든 게 끝나셨나봐요. 우리 편 됐습니다. 포지션을 바꿨어요. 정치인이야. 이 사람 진짜 정치인이야. 정치인처럼 말 너무 자기 이해관계 따라갖고 180도 확 바꾼다니까. 이 정치인이야 진짜. 애널리스트의 이게 워딩이 아니고 정치인의 워딩이라니까. 많이 갚고 기관들 누가 사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유진투자증권에 약속에 15만 원인가요? 주문하는 20만 원 올렸다니까. 이미 목표가.
포지션 자체에 이미 변동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변동한 사람도 있고 변동 안 하고 개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상한을 다 장악해야 하고 특히 상한의 경우에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아니 이 얘기를 이미 하셨잖아요, 박 작가님이. 아, 예. 지가 이제 매도 막 의견하고 있던 이게 절대 안 바꾸면 안 되면 얘기해. 옛날에 얘기했던 거. 상한은 100석이거든요. 100석인데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려면 50석 과반이 필요한 게 아니고 60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0석을 공화당이 다 먹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IRA 법안은 폐지되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 골자고요. 디테일 나오네요. 예. 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제 4년짜리에 불과하고 2년 뒤부터는 네임덕 세션에 들어갑니다. 트럼프에 그린 사람 모두가 붕괴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착시고 착오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잘못된 쏠림 현상은 언제쯤 정상화될까? 이렇게 간어조로 말씀하셨다. 말을 바꾸기가 진짜 거의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분은 국회의원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건발 건을 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하면 파이팅 하시면 되고 또 안 좋은 얘기하면 또 욕하고 그러면 돼. 아니 2020년에 한병화만큼 2000년에 대해서 뷰가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때 목표 주가 에코프로면 목표 주가 50만 60만 원 막 제시했다니까 한병화가. 70만 원이었대요. 예, 그래요. 그랬었다니까. 그랬다가 포지션이 막 바뀌면 15만 원도 하고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박인데요. 예, 그렇다니까. 세 번째가 이제 사필 기정이라는 거죠. 네. 결국은 단기로는 복잡하게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좌우하지만 공미도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치고 어떤 전략을 쓸까 이런 것까지 막 다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복잡하지만 장기로는 단순하게 결국은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심플하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장기 투자자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점유율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가 좋아 보인다 이런 방송을 우리가 찍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보석 같은 숨겨진 종목들을 우리가 8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8,000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4년 상반기 CATL이 27.4에서 27.2로 조금 줄었고 LG엔솔도 28에서 26.5% 1.5% 줄었고 SK온도 11.2에서 10.5로 줄고 SDI가 9.5에서 9.9로 증가했죠. 큰 변화는 없었던 거라고 사실 보면 되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은 14.8에서 9.8로 무려 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 파나소닉이 지금 막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4680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요. 중국에 이런 애들이 올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비아디부터 뭐 여기 네. 파라시스 불났던 네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얘들은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올라봐야 뭐 1% 2% 되니까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올해 파라시스가 불나서 이거 쓰면 안 된다 하는 게 밝혀졌잖아요. 당연히 5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5개에서 이 파나소닉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올해 LG엔솔이 LFP부터 46파이 원통형까지 제품군을 다양화했어요. 다양한 고객들의 원하는 맞춤형으로 해서 고객을 되게 오래 늘린 한입니다. 7월 달에 르노하고 39GWh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는 LFP 배터리가 들어간 거고요. LFP를 파우치 셀투팩 공정 솔루션을 적용한 LFP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겁니다. 원통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에 셀투팩은 쉬워요. 근데 이제 파우치는 흐물흐물하잖아요. 안정성을 보강하는 별도의 이제 케이스 같은 모듈이 필요했었는데 그 모듈을 제외하고 만든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데 그거를 LG엔솔이 인터 배터리 행사에 전시했었어요. 그게 지금 7월달 르노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적용이 된 거랍니다. 기술적인 진보로 적용이 된 거고요. 각형 셀투백에 비해서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약 5% 수준으로 높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5% 원가가 싸진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LG엔솔 거 쓰겠죠. 그래서 르노가 LG엔솔 거를 쓰기로 계약이 된 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CATL 걸 아주 많이 쓰던 거예요. 많이 쓰다가 일부는 파라시스도 몰래 숨겨 쓰다가 우리한테 걸렸지. 메르세데스 벤츠도 지금 이제 CATL하고 손절치고 LG로 좀 넘어오는 분위기인데 첫 출발을 이제 한 거고요. 앞으로 관계가 깊어질 겁니다. 1, 2 다투던 벤츠가 어쩌다 무서워서 안타 톱10서 전멸. 한국에서 전기차 벤츠를 안 산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 다 안 사는 거예요. 이미지가 확 나빠져갖고 이게 벤츠 EQ 파라시스 때문에 한두 푼이 아니고 기본 억이 넘어가는 거를 샀는데 그쵸. 그게 배터리를 듣보잡고 이걸 넣어갖고 이거 기분 나빠서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올해 2월 달에 벤츠가 EQ 브랜드 철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서 5년 뒤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이 EQ 브랜드가 CATL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프로젝트예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CATL하고는 거래를 단절하겠다는 거고 단절하고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 새로운 파트너가 LG였다는 거죠. LG그룹 경영진이 독 벤츠 본사에 총출동해서 전기차 사업을 같이 하기로.
벤츠는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재고는 있으니까 떨어야 되겠다. 몰래 팔자. 대한민국 그 소비자들 이 새끼들이 호구를 본 거라고 진짜. 애리조나에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26년부터 본격 가동할 거로 보고 있고요. 26년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최근에 호두에 또 납품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109기가와트시고 이제 규모도 크고 사용차 모델이고요. 고에너지 밀도 하이니켈 NCMA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스텀을 늘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높아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될 거고, 파나소닉의 이제 시장 상당 부분하고 CATL의 시장 상당 부분은 이제 LG엔솔이 가져오는 좀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고 ESS, BMS도 우리가 한번 다각해갖고 매출을 다양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ES 시장은 여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지난해 2조 2천억이었어요. 33조 매출했었거든요. 한 7% 정도 되잖아요. 2028년까지는 5배로 확대하겠다. 그럼 2조 2천억이 된 게 11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11조면은 작년 매출의 3분의 1 수준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무시할 건 아니죠. 아마 28년 되면은 이제 LG엔솔 매출이 2배에서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33%가 10몇 프로 되겠죠. 10몇 프로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기차 말고 추가로 있는 거니까 전혀 나쁘지 않죠.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 애드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BMS가 배터리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BMS 관련해서 그 벤츠도 문제가 배터리도 문제고 BMS도 같이 문제였기 때문에 BMS 기술력이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 우리 거를 쓰라, 우리가 팔아주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매출에 도움은 당연히 되겠죠. 또 하나 매출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시장의 성장성 곱하기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시장의 성장성도 2차 전지는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메모리 D램하고 2차 전지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메모리 D램 시장이 한 해에 한 170조에서 한 18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자료는 HBM 얘기는 없을 때 나온 자료예요. 아, 없을 때 나온 얘기예요? 예.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캐펙스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서버 투자를 좀 줄이고 그 금액만큼을 HBM, 그 챗GPT 관련된 그런 서버에 투자하는 수요가 지금 생기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여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180조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시점이 2025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해서 계속 격차를 벌여나가서 대략 2030년 되면은 500조 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한 회사가 LG엔솔이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당연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게 당연히 넘어서는 게 정상적인 거죠. 안 넘어서면 망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망명할 수가 없어. 출국 금지라고. 그 다음에 LG엔솔은 공매도 공격을 안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 투명하게 올라간다고. 올라갈 자리에. 반대로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에서도 불투명이 떨어진다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LG엔솔만 막 오르고 에코프로는 안 오르는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차피 배터리를 만들 때 양극재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니까. 방향을 정하셔갖고요. 내가 투기냐 투자냐 방향을 정한 다음에 투기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 요소로 이제 다 작용하는 거니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내가 투자다. 그런 거 다 무시해야 돼, 사실은.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가 되면은 올라갈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개인 전통적 선호 종목이고, 장기 조정엔 낙폭과되고, 업황 회복엔 저평가 매력이 있고, 업황 회복에 저평가 매력이 있고, 금투세 폐지 밸류 패키지 관련된 기업이 유료 강좌에 들어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18,000원 내시면 이제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되게 돈 되는 내용이지 않겠나 싶고요. 예.